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원견 이코노믹 포사이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말은 실물 자산 시장을 지켜보시던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실로 역사적인 충격이었죠. 단 24시간 만에 금값이 10% 가까이 증발했고 은값은 더욱 처참하게 무너졌으니까요. 각종 커뮤니티와 단톡방 그리고 금융뉴스 헤드라인에는 지금 공포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끝났다, 버블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1974년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앞으로 20개월 동안 이어질 하락장이 여러분의 자산을 토막낼 거라고 경고합니다.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발언 때문이라고도 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월가 알고리즘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고 있다고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침착해 주십시오. 표면적인 뉴스만 보고 공포에 질려 성급하게 자산을 던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이번 10년 중 가장 거대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뻔한 위로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켠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 붉은 숫자 뒤에 숨겨진 적나라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감정이나 근거 없는 루머는 배제하겠습니다. 철저한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를 통해 미금융 세력의 왕좌의 게임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왜 현재 상황을 1974년과 비교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터무니없고 순진한 발상일까요? 슈퍼전함 건조설이나 국방 예산 이야기는 왜 심각하게 왜곡되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마트머니, 스마트머니. 들은 금을 팔고 나서 도대체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의 태풍 앞에서 가족의 자산을 지키려는 진지한 투자자라면 혹은 이 지정학적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주류 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그 이면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공포의 첫 번째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바로 1974년의 망령입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간 금융 커뮤니티에서 무서운 속도로 공유되는 차트 하나를 보셨을 겁니다. 바로 1974년의 금값 차트와 2026년의 차트를 겹쳐놓은 것이죠. 얼핏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습니다. 마치 역사가 과거를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말이죠. 비관론자들은 그걸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봐라, 1974년에 금값이 47% 폭락하고 2년 동안 횡보했다. 2026년도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이야말로 비판적 사고의 스위치를 켜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겉모양만 보고 두 차트를 비교하면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행위. 경제학에서는 이걸 데이터 끼워 맞추기, curve fitting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고 부정확한 비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할까요? 첫째, 얄팍한 분석가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아예 모르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74년 이전에는 미국 시민들이 금괴를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933년 행정명령 6102호에 의해 미국인의 금 보유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지령은 1974년 12월 31일이 되어서야 해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970년대 초반의 금시장은 자유시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억압되고 왜곡된 시장이었으며 실물 수요보다는 선물 계약이나 광산 주식에 의해 좌우되던 시장이었습니다. 반면 2026년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실물금을 사고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초유동성 시장입니다. 억압된 과거의 시장과 지금의 자유시장을 가격 움직임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바퀴가 4개라는 이유만으로 구시대의 마차와 최신형 테슬라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입니다. 둘째,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달러의 위상과 미국의 부채입니다. 70년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고작 30%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꽤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는 미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그는 경제를 질식시키고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플레를 잡고 금값을 찍어 눌렀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를 버틸 체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2026년을 보십시오.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2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거대한 빚더미를 짊어진 늙은 거인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연준이 금리를 20%는커녕 10%까지만 올려도 미국 정부는 이자를 감당 못해 즉시 파산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974년엔 금을 죽일 금리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엔 그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지금의 실질 금리 상승 시도는 단기적인 겁주기일 뿐입니다. 결국 미국이 파산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돈을 더 찍어내서 빚을 갚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윤전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자산이 왕이 될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1974년의 망령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가장 안전하다는 금값이 하루 만에 10%나 증발했을까요? 세상이 불안한데 왜 사람들은 금을 팔까요? 모순처럼 들리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월가, 여우들만이 이해하는 금융시장의 잔혹한 역설입니다. 진짜 범인은 정치적 음모가 아닙니다. 범인의 이름은 바로 유동성 위기, liquidity crisis와 마진콜, 마긴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들, 진짜 고래들은 금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국채 주식, 부동산, 그리고 금으로 구성된 거대한 바구니입니다. 그들은 보통 막대한 레버리지 빚을 써서 투자하죠.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금융 세계에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폭락합니다. 이로 인해 거대 펀드들의 국채 포트폴리오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악몽이 시작됩니다. 채권단 은행이 전화를 겁니다. 이복에 담보 국채 가치가 떨어졌어. 당장 현금을 더 입금해. 안 그러면 당신 계좌를 강제 청산하겠어. 이것이 바로 마진콜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펀드 매니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계좌를 살리려면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파시겠습니까? 부동산을 팔까요? 아니요. 집을 파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반토막 채권을 손절할까요? 바닥에서 팔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팟토막, 그럼 뭘 팔까요? 유일하게 수익이 많이 났고 버튼 하나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바로 금 골드입니다. 보십시오. 금이 투매된 건 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금은 역설적이게도 너무 좋아서 투굿 팔린 겁니다. 펀드들이 다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깬 가장살이 통통한 돼지 저금통이었던 거죠. 이 현상은 2020년 3월 팬데믹 때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도 금은 주식과 함께 폭락했었죠. 하지만 현금 부족 사태가 해결되고 유동성이 안정되자 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을 뚫고 폭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9.5% 폭락은 대세 하락, 다운트렌드의 신호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에 현금이 말랐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자금 흐름의 기술적 사고일 뿐 금의 본질적 가치가 변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잠깐 여론을 호도하는 잘못된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함 건조 발언과 약달러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천조 원을 들여 유령 함대를 만든다는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대중을 속이는 미디어의 얄팍한 군사 지식일까요? 트럼프가 25척의 거대 전함 배틀쉽을 건조하기 위해 수천조 원을 쓴다는 소문 들어보셨죠? 2차 대전 때나 쓰던 거포를 단 거대 함선이 미국 예산을 다 잡아먹고 인플레를 유발할 거라는 공포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현대 군사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정말 순진하고 위험한 오해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의 시대인 오늘날 야마토나 미주리 같은 거대하고 느린 전함, 배틀쉽 개념은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현대 해군은 미사일 밥이 되는 거대한 표적을 바다에 띄우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향하는 건 최첨단 미사일 구축함, 디스트로이어과 핵잠수함, 그리고 위성 방어 체계입니다. 미국이 구시대적 고철 덩어리에 돈을 불태울 거라는 소문은 지식 없는 투자자들을 겁주기 위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국방 예산은 늘어나겠지만 그것은 전략적 우위를 위한 하이테크 투자이지 돈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약달러와 금값의 관계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트럼프가 수출을 위해 달러 약세를 원하니까 금값이 폭락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경제학 입문 수준의 상식입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수학적으로 같은 양의 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약달러 weak dollar 정책은 장기적으로 금값의 가장 강력한 스테로이드 호재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달러가 약해질 거라 믿으면서 금을 팔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단기적 발작일 뿐입니다. 그들은 sell America, 미국 자산 매도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해외 큰손들이 달러를 팔고 미국 채권을 판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유럽은 경기 침체입니다. 중국은 부동산으로 신음하고 있죠. 일본은 부채의 허덕입니다. 그 거대한 자본은 증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돈은 특정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금골드입니다. 따라서 이번 폭락은 약달러 정책과 맞물려 실로 거대한 스프링의 압축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리가 감정에 짓눌린 가격 재조정 리프라이싱의 혼란기입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으면 수요와 공급, 그리고 화폐 가치의 법칙이 다시 왕좌에 오를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분석 끝에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100만 불짜리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 게임의 엔드게임은 무엇인가? 1974년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디플레이션, 불황 시나리오는 잊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체스판을 보십시오. 미국 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120%라는 막대한 부채 앞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게 둘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면 미국은 파산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몇 주가 됐든 몇 달이 됐든 연준과 재무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실질 인플레이션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수익률 곡선 제어, YCC를 하든 대놓고 말해 돈을 찍어 자신들의 빚을 사들이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 금은 V자 반등, 아니 그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공포에 질려 금을 던진 사람들을 뒤로 하고 말이죠. 1974년에는 금리를 올려 인플레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부채를 녹이기 위해 인플레를 키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생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인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금과 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제발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지 마십시오. 10% 폭락 아픕니다.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왜 금을 샀습니까? 종이 화폐의 타락으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에 파는 건 입 벌리고 기다리는 상어들에게 헐값에 자산을 넘겨주는 꼴입니다. 버티십시오. 둘째,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축하합니다. 이건 지난 2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대중이 불이 났다는 잘못된 경보를 듣고 집에서 뛰쳐나갈 때 그때가 바로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주울 시간입니다. 당장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는 마십시오. 자금을 분할하십시오. 유동성 가뭄이 해소되고 패닉이 진정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때가 10년 만에 오는 최고의 진입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원견 farsight, 즉 멀리 보는 통찰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함 루머 1974년의 망령 붕괴설. 이 모든 건 진짜 돈의 흐름을 감추기 위한 단기적인 소음, 노이즈일 뿐입니다. 오늘의 가격을 보지 마십시오. 내일의 가치를 보십시오. 미국은 여전히 빚을 지고 있고 돈은 여전히 찍혀 나오며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뜨거운 시장 속에서 함께 차가운 머리를 유지합시다. 저는 다음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